네, 이번 코너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 최신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크립토온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온은 연합인포맥스 디지털자산평가본부 정효준 PM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들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간 돈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네. 실제로도 저도 좀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좀 다른 섹터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주요 테마를 크게 4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레이어 2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RWA라고 리얼 월드 에셋 그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디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래서 주요 이벤트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4월부터 계속 호재와 악재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가상화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 앞서 이제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반감기도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호재들이 많은데 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없었던 수요가 생긴 거거든요. 기관이 들어온다. 기관 돈이 이제 1분기에 자리 잡고 거기에 이제 머문다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네. 반감기는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나올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준다. 공급량에도 이슈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이제 금방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았죠. 예, 그런데 그런 변수들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일본의 마운트 곡스에서 이제 10월에 12만 4천 개 정도가 풀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코인이 절반으로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채산성이 안 나올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격에는 사실 그런 양쪽의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냥 이제 뭐 핑크빛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최근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 기대감이 커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고 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굵직굵직한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파이널 데드라인을 계속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이 증권성 이슈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돈이 투자가 되고 공동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제3자의 기관으로부터 수익이 나오고 그걸 분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증권성 이슈가 있는데 네. 지금 요 메커니즘으로만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좀 증권성 이슈에 좀 부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업계 의견들이 좀 있으시고요. 네. 실제로 이더리움을 34개를 이제 들고 가서 네트워크에 예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연 3에서 4% 정도의 이율이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만 추종을 한다고 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등장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자를 활용한 배당의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파생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와 그 수수료 개선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더리움에 지금 뭐 예정되어 있는 호재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덴쿤 업데이트가 뭐죠? 예, 이 덴쿤 업그레이드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지명을 땄다고는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송금하고 뭐 이제 뭔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고 하거든요. 그 위에서 뭔가를 했을 경우에는 가스피라고 해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으면 통행료가 비싸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에 많은 거래량이 몰리게 되면은 가스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네. 저도 심지어 뭐 많을 때는 한 번 이더리움 보낼 때 몇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낸다는 게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앵커님께 보낼 때도
아, 예. 이체를 하는데도 예, 돈을 이체하는데 수수료가 어. 뭐 한창 불장이고 이더리움에서 그 거래량이 많을 때는 5만 원에서 7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활동량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GK 싱크 같은 이제 레이어 2라고 하거든요. 근데 레이어 2가 뭐냐면은 네.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너무 통행량이 밀리니까 네. 새끼를 만든 거예요. 다시 예. 이더리움으로 합류를 할 수 있게 통행량을 좀 분산을 시켜주는 효과를 가져가는 게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레이어 2 덕분에 이더리움에 몰릴 수 있는 트랜잭션이 상대적으로 분산이 돼서 어.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좀 원활하게 뚫렸다. 이렇게 그럼 레이어 2 때문에 수수료도 좀 내려갔습니까? 레이어 2로 빠질 때는 아무래도 롤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과정을 롤업이라고 하는데 그 가스비가 좀 줄어들었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레이어 2로 가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크게 절감이 된다. 그래서 예상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내는 수수료만큼 되게 저렴해질 수 있다는 그게 되게 이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레이어 2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베이스, GK 싱크에도 다 코인들이 다 산재를 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2024년도에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떤 거죠? 네, 그게 레이어 2. 아, 이게 레이어 예, 2를 이게 부르는 레이어 2를 부르는 이름들입니까? 종류라고 아, 보시면 종류입니까? 아, 예, 네. 예. 그래서 덴쿰 업그레이드가 있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레이어 2의 어떤 수수료도 감소를 할 수 있는 감소를 효과가 하고 예, 네. 그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유입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에 따른 좀 가격의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호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가상화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도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눈이 얘기를 했는데 이 솔라나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솔라나요? 네. 예, 솔라나가 제가 지금 저희 단말기 화면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작년 9월부터 올해 뭐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거의 뭐 한 6배 가까이 예, 가격이 우상향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죠. 지금 예, 맞습니다.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이제 작년 말쯤부터는 조금 이제 떨어졌네요. 가격이. 예, 다시 네.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조정이 오는 상태인데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그 솔라나 위에 있는 밈코인이 1000% 가까이 오른 케이스가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그 유사한 밈코인들이 등장을 했고 또 실제로 솔라나 위에서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그들한테 보상 형태로 주어지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새롭게 생성되는 그러니까 새로 계좌가 열리는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솔라나는 하드웨어를 또 하나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사가폰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핸드폰을 폰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예, 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솔라나 사가 원폰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밈코인 1000% 오른 게 이 사가폰 안에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인이 뭐 몇만 개가 들어 있는데 그게 이미 핸드폰 가격을 몇 배를 웃돌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실제 2차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이 핸드폰 중고가가 5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2탄이 나온 거죠. 2탄이 나왔고 지금 프리오더를 주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450불 정도로 지금 프리오더 주문을 받고 정작 발송일은 내년 1월 1분기예요. 내년. 지금 주문을 해도 내년 1분기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이 안에 받을 수 있는 토큰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네. 핸드폰 가격이 훨씬 웃돌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는 주문을 막 10대, 뭐 20대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트렌드가 최근엔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라가 생태계가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예, 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밈코인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거는 뭐 도지코인 정도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솔라나 밈코인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솔라나가 그 FTX 사태 때 솔라나의 그
좀 백커였죠. FTX 거래소가. 근데 그때 FTX 거래소가 망하면서 네. 솔라나에 있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요. 뭐 네. 이더리움이나 이제 폴리곤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는데 이 솔라나의 밈코인 중에 하나 봉크라고 있는데 그 봉크 코인이 그래도 솔라나에 남아있는 개발자들한테 인센티브 형태로 주어졌던 코인인데 네. 좀 어떻게 그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예, 솔라나 생태계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봉크를 막 띄우다 보니까 예, 좀 이제 으쌰으쌰를 하게 된 거죠. 예, 솔라나 생태계가 그렇게 활성화가 된 거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또 외부에서 유입이 들어오고 좀 선순환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가격을 끌어올린 거면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실 때도 너무 큰 돈을 이제 좀 투입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세계도 지금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구나. 또 최근에는 이제 어제만 해도 주피터라고 국내 거래소에 몇 군데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솔라나의 트랜잭션 결국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앞서서 그쪽 그 솔라나의 거래소에 그 코인이 하나 또 나왔어요. 주피터라고. 주피터도 그러니까 솔라나라는 회사가 상장시킨 코인입니까? 솔라나의 그렇죠. 솔라나 재단에서 여러 가지 밈코인들이 나오고 토큰들이 나오는데 그게 거래되는 예, 어그리게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토큰이 나온 코인이 또 나왔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도 네. 실제로 발행을 하는 그 회사의 그렇죠. 사업이 탄탄해야 그렇죠, 코인의 맞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사람들도 그만큼 또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솔라나에서 만드는 그 폰 네. 직접 써보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프리오더는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예. 예, 실제 하드웨어 스펙은 사실 뭐 지금 쓰고 계시는 갤럭시나 애플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핸드폰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따라오는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예, 가상화폐 때문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네. 예, 그런 또 인기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근에 토큰 발행 증권도 화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모든 뭐 VC나 이제 리서치 업계에서 하나같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테마 중에 하나가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국채, 뭐 주식, 부동산,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좀 이슈거든요. 네. 이거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국내에서도 STO라고 해서 토큰 증권 시장이 지금 올해 개화를 할 예정이고 네네. 국내는 사실 이 블록체인을 완전하게 구현을 하진 않았지만 미러링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들을 발행을 하고 실제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를 해서 유동을 하고 있어요. 유동성을 네네.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덩치가 커서 투자하기 힘들었던 자산들을 토큰을 통해서 좀 투명하고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또 다른 이제 디핀이라는 섹터가 있는데 네. 디센트럴라이즈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구글맵 같은 거 보시면 구글이 이제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지도를 구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하이브 매퍼라는 곳은 이제 지도를 이제 본인들이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운전자들이 네. 대시캠을 사서 이제 자동차 앞에 붙여서 운전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트래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글에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위에 제공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제공한 만큼의 이동 거리를 인센티브로 보상을 받아서 코인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뭐 드라이브를 D2E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드라이브 투 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통신망도 좀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은 뭐 KT나 뭐 이런 뭐 LG 플러스, SKT 같은 이제 통신 사업자가 통신망을 구축을 하지만 뭐 실제로 안테나를 직접 각자 개인 집에 구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신들에 대해서 많은 통신이 발생을 할수록 거기에 코인이 이제 에어드랍이 되는 이런 형태의 지금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진행을 하고 계시고 네. 사실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예,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중심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예. 그 토큰 발행 증권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채권 같은 자산은 네, 진짜 안전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토큰화해서 발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채권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 채권들이 있겠죠. 예.
결국 STO의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예, 그동안 뭐 부동산도 그렇고 미술 작품도 그렇고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한 번에 투자할 금액이 커서 접근하기 못했던 거를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명이 이제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섹터를 토큰화를 통해서 뭐 일단 주체들은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좋고 투자자들은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점에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온에선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슈들 정효준 PM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